안녕하세요. 절세 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2019년도에 발생하신 종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0년 5월 1일부터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반드시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으로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은행에서 적금 만기에 적금을 찾으실 때 해지 영수증을 받으실 텐데요. 해지 영수증을 보시면 적금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얼마인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이자에 대해서 14% 원천 징수 세율을 차감하고 예금자에게 이자 소득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주식에서 배당 소득을 받으셨다면 이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1년간 2천만 원이 초과되신다면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근로소득을 확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이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019년도에 직장을 2개 이상 다니셨는데 마지막 직장에서 이전 직장에 대해서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셨거나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또는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추가해서 2가지 이상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항목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일반 과세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만큼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매출액의 원금, 즉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요. 프리랜서 분들은 학원 강사분들이나 또는 유튜버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시고 보험 판매인 이렇게 있으실 수 있으신데요. 이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시다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소득에 대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지급 명세서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또는 사적연금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공적연금이라 함은 공적,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이나 또는 군인연금 또는 사학연금 이런 것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공적연금만 있을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으실 때에 급여를 받으시는 것처럼 세금을 일정액을 떼고 받으시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시다면
공적연금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이런 소득이 함께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또는 사적연금이라 함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신 사적연금이 수령하시는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으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연료 또는 복권 당첨금 이런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과 강연료 소득이 300만 원이 초과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각각의 요건을 충족을 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라 함은 집이나 주택, 부동산, 상가 등을 팔고 양도하고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이 양도소득이 2019년도에 한 건만 발생하셨다면 그것으로 종결되지만 2건 이상 발생하셨는데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5월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모두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합산한 후에는 종합소득 공제를 하게 되고, 공제는 인적공제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여서 종합소득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올해는 8월까지로 연장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신고 기한에 맞추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 사업소득자의 경비율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